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환,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갈등, 내일 징계위원회 2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차관 공석으로 재날짜 열릴 수 있을까 했는데 어제 청와대가 비검찰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면서 내일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신임 법무차관은 오늘 첫 출근길에 모든 것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60년 만에 비검찰 출신 법무차관입니다. 앞서 이력도 살펴봤습니다마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밑그림을 쭉 그려온 그런 인물인데요. 상당히 빨리 인선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징계위 강행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징계위의 결정 내용도 대략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인선이었다. 예.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그동안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던 것을 비검찰 출신으로 더군다나 판사 출신을 임명했을까? 그것도 추미애 장관이 이제 추천한 인물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은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그 얘기고, 결국 이제 해임을 강행하겠다 그런 의지로 지금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오전에 첫 출근길에 나선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얘기 준비됐으면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여러 중요한 현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규 전 장관 변호 맡은 것 때문에 징계 받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한 답변을 들어보셨는데 일단 징계 청구까지 절차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됐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 내가 이 부분은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요. 일단 모든 결과를 다시 예단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한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한 두 가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청와대나 여권의 방침은 정해졌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은 안 된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내려졌다고 가정한다면 징계를 열어서 최소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열 가능성이 높다. 예. 그 수순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수보회의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국민들께서 좀 믿어주시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예.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약에 이른바 이제 그만두게 하는 방식을 선택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직접 사실은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감찰위원회 열고 법원의 판단 받고 그리고 다시 또 징계위원회까지 연다고 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다 밟아 나가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징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이냐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일단은 현재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대한 다 절차를 밟아 나가서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 예. 이런 모양새로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징계의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용구 변호사, 이용구 차관이죠. 이력 가운데 지금 하나 여야 간에 공방이 붙은 부분이 있는데요. 원전 의혹 핵심 인물이죠.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력이 지금 여야 간에 공방이 되고 있는 이런 사안이라 오늘 기자들 질문도 있었는데 이건 징계 청구 사유에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당을 비롯해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이해충돌 방지를 위반할 여지가 지금 없잖아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바로 지금 이제 그 원전 관련한 수사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지금 가장 그 결정적인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백운규 전 장관, 그분의 변호를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직전까지. 그러고 2일 날까지 이제 맡고 있다가 그날 사임계를 제출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예. 부분이죠. 그러니까 굳이 뭐 다른 인물들도 많았을 텐데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했을까? 거기도 예. 뭔가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기가 직전까지 변호하던 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 수사를 좀 저지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충분히 느낄 만한 인물 아니냐. 이제 예. 그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예. 그런 그 상황이고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징계위원회에 투입을 하면서도 위원장에서는 빼기로 한 그런 것에도 이게 상당히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징계위원회 위원장에서 빼기로 한 이 결정이 이 부분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예,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생각합니다. 거군요. 예. 어쨌든 원전 수사 좀- 관련해 징계 네. 사유에는 없지만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예. 뭐 그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전환된 것도 아니잖아요. 기소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쪽 변호인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변호사들이 그러면 사건 맡지 말라는 얘기랑 비슷하다. 그럼 변호사들 사이에 뭐 물어본다 하더라도 비슷한 대답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해충돌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금 비위 혐의가 6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뭐 지금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돼 있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만약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해충돌로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여는 징계위원회 네. 거기에 이제 직무대행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뭐 징계위원장 대행을 지금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걸 맡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직전에 차관 인사를 내고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지금 열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그 차관 인사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와대가 마치 한 방향으로 모든 걸 정해놓고 가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청와대가 우려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인사가 꼭 징계를 위한 인사가 아니라고 하는 좀 나름대로 선을 그어주는 것이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맡지 않도록 했다. 예. 거기 그쪽 분석이 더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정대로 징계위가 열리면 내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지금 징계위원회 명단 그리고 기록 이런 거를 지금 하나도 못 받았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미뤄달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얘기로 보면 법무부에서는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 없기 때문에 내일 열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약간 이제 법률적으로 지금 다툼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에 절차상. 예. 자, 그런데 거기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소환 통보를 하고 나서 한 6일 정도는 유예 시간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준비를 할 시간을 이제 예. 주겠다 이제 그런 취지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지금 개최 사실 통지를 공식적으로 받은 게 2일 날이라 그러거든요. 예. 자, 그러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다가 지금 조금 전에 오늘 말씀하셨듯이 감찰 기록은 오늘 전달하기로 하고 명단은 공개 안 하기로 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그러니까 있는데요. 근데 명단을 왜 공개를 안 하죠? 그러니까 뭐 온 국민에게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그 예. 당사자한테는 공개를 해야
당사자가 이 기피 신청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도 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절차상으로도 뭐 그동안에도 계속 지금 추 장관이 이걸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뭐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절차를 좀 무시하고 좀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거는 차후에라도 굉장히 논란이 될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명단 공개를 안 하는 거는 원래 그렇습니까? 앞서 이용구 그 신임 차관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앞으로 발반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오늘 아침 출근길에 해서요.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하겠다는 예. 그런 의미고요. 그 정치적 의미로서의 어떤 공정성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검사징계법에는 며칠 전까지 어떻게 통지하고 그리고 징계위원을 그 지금 이제 징계 대상자한테 예. 통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세부 규정은 제가 그 검사징계법 들여다봤는데 그건 제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아, 세부 규정은 없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의 얘기로는 징계위원회 소집이라든가, 그러니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뒤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야 된다고 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형사소송법상 예. 재판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5일 뒤에 신문기일을 지정을 하는 것, 그 기준을 준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세부 규정이 없으니까. 네, 검사징계법엔 예. 그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징계위원도 미리 통보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변호인 쪽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도 알아야 뭔가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이런 논리는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규정상으로는 지금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열 때 아마 위원장 대행이나 아니면 위원장 정도 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공개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직이기 때문에. 근데 징계위원으로 누가 참석하는지를 미리 사전에 다 공개하거나 그러지는 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사회 관행도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이 누군지를 사전에 미리 알게 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징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사람한테 연락을 취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방어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가서 징계위원회 참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은 지금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빼고 징계위원회를 열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뭐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위원 명단을 굳이 미리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불공정하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징계위원회 7인을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그 징계위원회 들어가는 검사도 아직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전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일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윤 총장 측에서 한다, 이러면 더 혼선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바로 회의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회의를 못 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뭐 김평론가 이제 이야기한 부분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방어권 행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하려면 누가 들어오는지를 알아야지 기피 예. 신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누가 들어온지도 명단을 안 준다.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윤 총장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전문가들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특히 이제 검사 2명 관련해서는 이제 명단을 못 주는 이유가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맞지 않으려 하는 그런 네. 분위기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 이제 판단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절차상에 좀 하자가 좀 있었던 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린 부분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검사들 중에서 지금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어쩌면 내일 징계위가 뭐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연기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같은 맥락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찾기 쉽지 않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검찰 내부의 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해 왔기 때문에 어떤 검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변 검사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징계 결과가 나오더라도 역시 예. 마찬가지고 그런 점들을 뭐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징계위원회 소집과 관련해서 사실은 뭐 절차상의 문제로 얘기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감찰위원회에서도 절차적 흠결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듯이
징계 대상자 얘기를 최대한 많이 들어주는 모양새를 만드는 게 더 공정해 보이는 측면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청와대나 아니면 지금 법무부 쪽에서 판단할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계속 시간 끌기를 할 것이다. 예. 이렇게 시간 끌면 끌수록 정치적 부담감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끌기의 어떤 전략이라고 하는 것에 말려서는 안 되겠다. 예. 그러니까 최대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뭐 공정하게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조치는 취하되 그런 규정이 없는 것까지 무조건 요구하거나 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법무부의 내일 징계위 열겠다는 의지는 확고해 보이고요. 징계위를 앞둔 윤석열 총장 어제 하루 종일 이제 밀린 수사 보고를 받았는데요. 먼저 월성 1호기 원전 관련해서 내부 자료를 삭제했었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을 했습니다. 이 일을 가장 먼저 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예. 아니냐, 정치적 수사다. 지금 네. 뭐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또 얘기를 아까 하던데. 국회 중계 연결했을 때도 여야 간에 이 부분 가지고 지금 공방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보고를 받고 예.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을 내리겠죠. 어떤 수사가 더 빨리 진행이 돼야 될지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원장 관련 수사는 최근에 착수돼서 굉장히 속도를 좀 붙여가는 그런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필요성을 아마 그 수사 일선 수사진에서 요구를 했을 것이고 예. 그 부분을 제거해 준 것에 불과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 총장이 앙심을 품고 이렇다면 나도 청와대를 향해서 뭐 칼을 휘두르겠어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과연 이랬을까? 네.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예. 그러니까 뭐 그 청와대나 또는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도 물론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복귀하자마자 정치 수사한다. 지금 여당의 입장은 이렇거든요. 그렇게 해석될 거라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 30분 만에 대검에 보란 듯이 사실은 출근을 했잖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 정치적인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대전지검에서 수사는 원전 수사부터 챙겼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그 하루 뒤에 지금 산자부 공무원 3명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이미 지금 감찰위원회나 아니면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보고를 했는데 예. 그때는 이 정도 혐의, 감찰을 방해하는 혐의 정도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류를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거의 변함이 없는 사유를 다시 보고했는데 이번에는 구속영장 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 뭐가 바뀐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총장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비춰질 때는 지금 정치적 수사라고 하는 여권의 비판 이런 거 의식하지 않고 예. 월성 원전 수사 계속 해나가겠다. 어디로 갈 것인지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뜻을 보여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갑자기 직무 배제하고 네. 징계 요청하고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이 결국 원전 수사를 막기 위해서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일각에 있단 말이에요. 야권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시점상 예. 좀 이제 그렇게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는 지금 이제 해임이 될 위기 상황이에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부분 수사는 반드시 전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자기 거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해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은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 안 그러면 이 수사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도 좀 느꼈을지 모른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내부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요. 어제 이성윤 지검장의 최측근이죠.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고 또 하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이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 이 부서인데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인권 침해가 있었다 이런 진정서가 제출이 됐었고요. 그래서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라 이런 지시가 지금 내려져서
조사 중인 검찰 내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추미애 라인이 지금 균열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이성윤 지검장 밑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으로 그동안 알려졌던 인물이에요. 예. 자, 이번에 이제 사표 쓰신 이제 차관, 법무부 차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추미애 라인으로 알려져 있었던 인물이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추미애 라인이 지금 굉장히 동요하고 있다. 왜 그럴까를 지금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지금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진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지금 뭐 청와대도 지금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너무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마구잡이식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다 보니 이거를 뒷받침하기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국면이 좀 돼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검사들은 어떻겠습니까? 뭐 추 장관은 그냥 떠나버리면 그만이지만 검사들은 계속 검사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법 쪽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법 쪽에서 완전 이단화 취급을 받을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결국 추 장관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 탓할 것도 없다. 추 장관 스스로가 지금 결국은 자기 라인에서조차 내부분이 지금 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내 혼선이 이제 추미애 장관 측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보셨는데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 뭐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보면서 특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밀어붙이는 방식이 매우 거칠었고요. 뭐 이건 객관적으로 감찰위원회에서도 절차적 흠결에 관한 부분 지적하고 또 부적정하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검사들이 반발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 뭐 이런 이제 충분히 해석도 가능하고 그런 지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도 한 번쯤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역으로 생각할 때 제가 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검사들은 그냥 검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한 몸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검사 동일체 원칙이 사실 법률적으로는 이미 이제 사라진 조항인데 검사 동일체 원칙을 여전히 굳건하게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올바랐다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언론사 사주와 만남과 관련된 문제,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하는 것들 또한 판사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릴 정도로 논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윤 총장의 행보를 그냥 마냥 다 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또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검사들은 꼭 한 목소리만 내어야 하는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검사들이 조직의 어떤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을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의 대응이 적절한가에 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조직의 수장의 행보가 적절하냐 안 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여러 가지 징계 과정까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그 목소리는 좀 한 목소리로 모아지는 점,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징계위가 만약에 열린다면 앞서 이제 뭐 정직 이상, 중징계가 내려질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징계위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의 선택도 굉장히 중대 기로에 놓이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청와대에서는 지금 절차대로를 강조하고 있는데 징계위에서 정직 혹은 해임 건의가 있다면 대통령은 집행을 할까요? 그냥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청와대 방침은. 하겠다는 얘기, 명시적인 얘기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 결국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차관을 신속하게 임명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징계위원회 진행하라는 얘기나 다름없잖아요. 만약에 징계위원회 여는 것도 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내지는 조금 이건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해 봅시다라는 쪽으로 이 기류가 잡혔다면 청와대 쪽에서 당연히 차관 인선도 좀 신중하게 했겠죠. 그리고 이것저것 다 좀 검증 과정도 좀 기본적으로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번에 검증 과정도 좀 충분히 제대로 못 거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걸러져야 될 게 지금 제대로 안 걸러진 부분들이 지금 눈에 띄잖아요. 그죠? 이해충돌 방지 부분도 그렇지만
뭐 강남권에 주택이 2채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인선할 때 거르는 항목인데 그런 항목조차도 그냥 건너뛰고 신속하게 이렇게 임명한 데에는 예. 청와대도 뭐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고민이스럽다라고 뭐 정세균 총리 만난 자리에서도 이야기하긴 예. 했는데 이미 그 이후에 이제 결정을 일단 좀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그 중징계 결정이 만약에 내려지면 그냥 수용하겠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실무진에서 올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뭐 사인만 하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사안 자체가 지금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그게 맞느냐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청와대가 이번에 이제 그 차관 임명을 신속하게 한 데서도 드러나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도 결국은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리하는 쪽으로 이미 마음을 굳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곳곳에서 그런 신호가 보인다 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청와대도 지금 고민이 굉장히 깊은 상황인데 만에 하나 해임 등의 중징계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윤석열 총장은 받아들일까요? 지난 10월 국감 때 발언 그리고 그제 업무 복귀 당시 한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취 문제는 아직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임기라고 하는 거는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뭐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지난 국감 때에는 임명권자에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임명권자가 뭔가 결정을 하면 받아들일 것 같은 뉘앙스였는데요. 그제 다시 업무 복귀할 때 발언을 들으면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동안 물론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건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제일 싸우기 힘든 상대가 법률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법 조항을 모르고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윤 총장 측 인사가 대통령이 징계에 대해서 재가를 하더라도 대통령 뜻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법적 대응을 멈추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은 검사징계법 23조를 보면 이 지금 징계 제청을 법무부 장관이 하면 대통령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걸 뭐 징계를 강경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대통령은 징계를 그냥 집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 총장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하는 과정에까지는 대통령이 개입할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예. 알고 대통령의 의지를 직접 내가 메신저든 아니면 직접 듣든 그만두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지 않는 한 나는 임명권자로서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는 한 나는 그만둘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뭐 윤석열 총장이 어떤 대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문 대통령이 이 사안들을 정리하지 않는 한 정리가 안 되는 사안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는 거죠. 징계 결론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어찌 보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결 양상이 이제는 대통령과 총장의 대결 양상으로 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이런 상황인데요. 자, 과거 사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추미애 장관이 지금 결국 본인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좀 떠넘긴 상황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자꾸 부인하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관 임명했지만 뭐 위원장에서는 뭐 제외시킬 거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은 마치 모르는 것처럼 한 발 떨어져 있는 것처럼 계속 이 얘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책임은 추미애 장관에게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판단을 내려야 된다.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윤석열 총장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윤 총장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검찰총장 제안을 받았을 때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게 확답을 받았을 거다라고 저는 봐요. 예. 제 임기 보장하시는 겁니까? 아마 당연히 물었을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보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 문재인 추론이신 대통령은 거죠? 예, 추론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본인의 책에도 그렇게 썼고 과거 민정수석 시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어떤 경위로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만두게 되면 본인의 그 원칙을 허무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윤 총장도 거듭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개인적인 추정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윤 총장의 성격으로 봐서는 성정으로 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확답을 받고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러는 정도로 저를 신임해 주지 않으면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문재인 대통령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어떤 해석을 하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징계위를 소집한 상황에서 징계위를 이틀 연기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법무부 차관이 그만뒀고 근데 새로운 법무부 차관을 급하게 인선을 했습니다. 그건 부정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통령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추윤 갈등이 아니라요. 문윤 갈등으로 가버린 겁니다. 예. 이걸 청와대가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오롯이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경징계가 나오든 중징계가 나오든 이후 절차에 관해서는 문 대통령이 고스란히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네.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추윤 갈등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 운영을 바라보는 여론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한 가지 있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긍정평가가 37.4%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취임 이후 최저치고요. 직무배제 사태가 정점이었던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좀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추미애 장관의 이번에 이제 직무배제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영향을 받은 거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굉장히 의미가 좀 크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40%대가 붕괴됐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그 진보의 콘크리트 지지층의 수치에 지금 근접하고 있어요. 35%라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중도가 다 떨어져 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향후에 국정 동력을 살려나갈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진보 진영 내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추미애 장관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건 조치 잘못한 거다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도 이 청와대는 굉장히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지금 국민의힘의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을 허용한 이런 상황인데요. 5.2%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잠깐 짚어주셨지만 특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율도 그렇고요. 진보층에서 지금 낙폭이 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우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측은 사실 그동안에도 지지를 안 보냈던 게 사실인데 진보층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여권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서 절차들을 진행해 왔는데 만약에 문 대통령 뜻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서 있는 정리라고 한다면 법원의 판단까지 나왔다고 하면 일단 그 판단 내용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한 템포 죽이고 가더라도 취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봤던 거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자긍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큰 혼란 없이 그 내용들을 법과 질서에 따라 규정에 따라서 정리해 나왔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게 촛불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찰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결과를 내놨고 행정법원에서 직무정지는 이건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일단 징계위 소집을 뒤로 늦추든 그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는 겸허한 자세들을 보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뭐 판을 만들든 이런 방식들을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안들을 정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신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집으로 자꾸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거는 집권 여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매우 위험한 네.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추윤 갈등이 거의 전국의 블랙홀이 된 게 몇 달째 되다 보니까 지금 떨어져 나간 민심 되돌릴 전략이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지금 추미애 장관 거취에 대한 언급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언들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훨씬 더 법원이 저는 강해지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검찰 개혁이 필요한데, 그러나 지금은 공수처장을 빨리 임명하고 저는 새로운 인물들로 좀 빨리, 이제는 경제의 계절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이슈 너무 오랫동안 국민들을 힘들게 합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2단계에는 또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추미애 장관의 거취 문제가 조심스럽게 언급이 되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제 공수처 출범을 기점으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 이 생각을 하는 예. 거죠. 왜 지금 곧바로 이제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문책성 경질로 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른바 추윤 갈등에서 추가 패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 뇌리에 각인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거는 이제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조금 좀 정리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추 장관을 빼더라도 빼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정세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뭐 동반 사퇴 얘기도 했다, 뭐 이런 설도 이제 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 내에서도 이른바 출구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쓴소리를 하는 인물 중 한 분, 김혜영 전 의원이 추 장관의 모습이 오히려 검찰 개혁을 좀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런 우려가 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가 법무부 차관 인선 서두르고요. 징계위원회 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그 순간 출구를 스스로 닫아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먼저 그만두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그만두게 되면요, 검찰 개혁의 상징성도 사라지게 될 거고요, 검찰 개혁을 추진할 동력도 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출구를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계 소집을 좀 늦추고, 그리고 뭔가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에 하나씩 다시 정리해가는 작업들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스스로 출구 닫고, 이번 문제는 윤석열 한 사람으로 다 모아질 수밖에 없게 스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은 징계의 결과 나올 거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더 이상 당신은 안 되시오라고 하는 신호를 끝까지 보내고, 윤석열 총장은 계속 끝까지 법률적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끌려갈 겁니다. 이게 왜 이 안 좋냐면은, 검찰 개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밀어내는 게 정말 검찰 개혁인지, 검찰을 조직적이고 규율을 해가면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을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수처 출범을 하는 것을 일종의 뭐 기점으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공수처 출범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지금 공수처법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검찰 개혁에 있어서 제도적 개혁을 하는데 좀 더 집중해라. 그리고 그동안에 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도 했고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던 것처럼 그런 방안들로 자꾸 제도적 개혁들을 추진해가는 모습들을 윤석열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방식들로 나가야 현 국면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이낙연 대표도 원점은 검찰 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한 인물보다는 제도와 시스템에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평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